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벌칙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편의 맨 마지막입니다. 행정형벌과 질서벌, 과태료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을 위반하시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행정처분과 동시에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면 동일한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과 형벌은 얼마든지 병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하고 질서벌, 형벌은 우리 법에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요. 징역과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질서벌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요렇게 두 가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병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벌 대상이다. 그 말은 과태료는 무관하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그 말은 형벌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처분하고 질서벌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좀 이따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 법이 규정한 최강형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 글자 따서 무거딱상미라고 했습니다. 무거딱상미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무등록업자입니다. 최강형벌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거짓, 부정한 방법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형벌이 없어요. 얘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만 형벌이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딱지치기 하시면 안 돼요. 증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딱지는 중개도 안 되고 매매업도 안 됩니다. 쌍방대리 직접거래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쌍방대리 직접거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보기보다 세다니까요. 3년에 2천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1천은 뭐라고 외웠어요? 영영한, 의기양양한 2등 소사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비도 홀라당 망해서 뭐하고 다닌다? 매알 수거하러 다닌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먼저 양양한 2등 소사님은 양다리는 형사처벌이 전부 다 몇 년이다? 1년. 양다리 걸쳤으니까 짝짝 찢어서 1년에 1천이다.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한 자, 양수대본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2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형사처벌 1년에 1천입니다. 유사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시리즈는 전부 다 1년에 1천이죠. 비밀을 누설한 자입니다. 그런데 비밀 누설은 우리 법에 규정된 유일한 반의사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망은 뭐예요? 거래정보망을 말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다차입니다.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 공개된다. 다르게 공개하시면 안 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하시면 안 된다. 한다차 위반하면 1년에 1천 형사처벌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알면서 협력하지 마세요. 보수 실비 초과해서 받지 마세요.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세요. 1년에 1천입니다. 양양한 2등 소사님, 유비망 매알 수거라고 외웠습니다. 자, 질서벌로 갑니다. 500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 이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500 이하는 부자들한테 때립니다. 누가 부자냐? 거래정보사업자고 협회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500 이하짜리를 개공이 받을 수도 있고 소공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예외적으로 되게 개공은 100만 원 이하짜리인데 500 이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기억처럼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에 근거되는 공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이야. 단 똑같은 의무일을 소공이 위반했을 때는 자격 정지라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공 및 소공 500이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운감. 거래정보사업자는 운감.
감입니다. 자, 운은 뭐요? 운영규정의 운자를 연상하라 그 말입니다.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다.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만 운영했다. 500이야. 감은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500이합니다. 그런데 이 운은 또 어디에도 해당하냐면 지정 취소할 때 우리가 거운 한사일이라고 한 적인데 그 운하고 같은 운이에요. 그래서 운영규정 블라블라는 500이하 과토로 처분도 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처분과 질서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운영규정 블라블라는 500이하 과토로도 되고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회는 공개감시라고 외웁니다. 공은요, 공시무 위반이에요. 개는 개선명령 위반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감은 감독상 명령 위반,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입니다. 협회는요, 공개감시라고 외우는데 하나는 공시무 위반, 나머지는 다 명령 위반이에요. 개선명령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 시정명령, 명령 위반은 협회 500이하 과토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100만 원 이하 과토로 처분은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짜리는 반반하고 칭칭한 누구는 손설교는 알고 봤더니 뭐더라 휴게이더라 게임을 명시하라. 자, 반납 안 했습니다. 자격증 반납 안 했습니다. 등록증 반납 안 했습니다. 명칭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니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썼습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써버렸습니다.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성명을 표기했습니다. 손배책임 보증 관련 내용을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지 않았어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 이전 신고 의무 위반,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는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이어서 그 밑에 가로 3번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대단히 독특하게도 과태료 처분의 상세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표에 맞춰서 때리시면 됩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분에도 500 넘을 수는 없고 또 100만 원 이하짜리는 100만 원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보면 부가 징수권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해서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또 자격증 미반납한 자하고 연수급을 받지 아니한 자는 누가? 시도지사가. 그리고 개공과 등록증 미반납한 자는 등록관청이 때립니다. 부가 징수 절차는 무슨 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무슨 법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앞서서 저기로 먼저 갑시다. 지난번에 제가 건너뛰고 넘어간 6장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을 거예요. 이 이론을 같이 일단 정리하고 문제는 또 묶어서 한꺼번에 갑니다. 6장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갑니다. 6장으로 갑니다. 보통 시험에는 2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법제 3조입니다. 자, 거기 이런 말 써졌죠? 거래 당사자, 구체적으로 매도 매수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지금 공부할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께서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끊어봅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꼭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동산이라면 박스 안에 1번 토지 건축물, 그리고 권리라면 박스 안에 2번, 3번 도정법에 따른 블라블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흔히 말하는 도정법상의 입주권. 또 하나 주택법 규정에 따른 사격 승인 대상 블라블라 입주자의 지위, 흔히 말하는 주택법상 분양권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실물 부동산 중에는 토지와 건축물 뿐입니다. 임목공장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속합니다만 입공광은 거래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또 권리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신고하는데 모든 권리가 아니라 딱 두 가지, 아까 그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과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닌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분양권이랄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격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랄지 또는 상가 분양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거기 보면 입공광은 거래신고 대상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입공광은 나중에 실무편에서 공부합니다만 고민 대상도 아니에요. 오로지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처럼 임대차 전세 저당권 또는 3번처럼 판결, 조서, 교환, 증여, 신탁, 해지계약 또는 4번처럼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전부 다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이요? 매매만 오로지 뭐만 매매만 신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동그라미 3번 판결, 조서, 교환, 증여, 신탁 및 신탁계약, 해지계약은 나중에 저 뒤에서 공부합니다만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니까 얘네들은 거민 대상은 돼요. 원래 매매도 사실은 거민 대상이 됩니다만 매매만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하고 필정을 받으시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특별히 거민도장을 안 찍어도 돼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대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거민 대상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타법하고 관계 얘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네?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셨습니다. 타법하고 관계가 시험에 참 잘 나와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셨어도 이 둘은 아무 상관없어요. 각각 독립적입니다. 신고는 신고대로 하시고 허가는 허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신고했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또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신고는 신고고 농취증은 농취증대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요. 거민도장은 찍는다 안 찍어도 된다. 거민은 안 찍어도 돼요.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네?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께서요 매매로 국내 토지를 취득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토지 취득에 해당하니까 외토법상의 신고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두 개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더 세니까 얘 하면 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토법상의 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것, 타법하고 관계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요약집 편집을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네요.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없어져서 다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고를 잘못 넘겼나 봐. 네?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삭제되기 전께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편에 주택거래 신고 뭐라고 나면 그거는 무조건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현재 없어진 제도예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로 통합이 돼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작업을 할 때 없앤다고 없앴는데 모르고 잘못 원고를 넘겼나 봐요. 자, 이 주택거래 신고만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7번으로 갑니다. 면적, 용도, 금액, 국적 관계없어요. 면적 묻지 않아요. 용도 묻지 않아요. 금액 묻지 않습니다. 국적 묻지 않습니다. 지역도 묻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63쪽 갑니다. 신고 의무자 갑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예요? 직거래세 업자 안 끼고 직거래했으면 당연히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공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공이 의무자예요. 무조건 개공이 의무자예요. 거짓말할 때 개공이 중개했다 이래놓고 개공 또는 당사자가 신고하면 된다. X. 개공이 중개했다 무조건 개공이 의무자예요. 또는 개공이 중개했다 그래놓고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X라니까요.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개공이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개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공동 중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 신고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가로 3번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금쟁이가 있어요. 다음 세 가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개공이 중개해서 개공이 의무자인데 개공이 중개를 했고 개공이 의무자예요. 근데 개공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들이요. 신고하지 마라고 합니다. 야, 개공아 신고하지 마. 또는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두 번째,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것 당연히 안 되죠. 세 번째,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가로 4번으로 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은요, 담당 공무원께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입력해서 바로 필증을 즉시 줍니다. 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내용 칼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인표 11금족이라고 써놨어요. 인표, 인적상입니다. 두 번째 인적사항은 뭐예요? 개공 있으면 개공의 인적사항, 개공 신고 의무자니까 개공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표는 거기 나와 있는 3번과 4번을 묶은 겁니다. 뭐죠? 소지지 종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종류, 면적. 그렇죠? 3번, 4번의 밑줄근 소재,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소지지, 종면을 표라는 말로 묶어본 겁니다. 계약일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구체적인 상세 신고 방법이 절차로 갑니다. 지금요, 업자 안 끼고 둘이 직거래 하셨어요. A하고 B하고 둘이 직거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원본을 내는 거예요? 사본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신고서에 뭐 첨부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을 다 채우셔서 갖다 내시는 겁니다. 다 채우셔서.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내는 방법도 있고 너무 멀어. 울릉도 소재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울릉 군수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너무 멀어. 전자문서로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굳이 배 타고 울릉도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셔서 갖다 내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신고의 의미는 무슨 말이다?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하라 그 말입니다. 제출은 일방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공동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제출은 일방이 하면 되고 공동신고의 의미는 둘 다 뭐 해라? 서명 날인해라 그 말입니다. 서명 날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민날인인가요? 또는 날인인가요? 또는 날인이에요.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자인증,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공동신고 원칙인데 말입니다. 일방이 거부하면 당연히 단독 신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하려면 혼자 하면 되지. 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히 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자만 서명 날인해서 갖다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사유서를 안 낸다, 내야 된다, 내야 되고 사유서 들어가면 진짜인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이 지금 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는 이자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따라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면을 내야 되니까 이때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안 내야 된다. 그래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 신고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갖다 내야 되잖아요. 사유서 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내야 됩니다. 뭔가를 내야 될 때는 어떻게? 전자문서로 된다. 가서 내야 된다. 가서 내야 돼요. 전자문서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 개공이 중개했으면 당연히 개공이 의무자입니다. 개공이 신고서 작성해서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갖다 내시면 됩니다. 또는요 전자문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공이 있었으면 무조건 개공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 3번 제출 대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요. 그래서 딴 사람 시킬까 합니다. 지금 A, B 둘이 직거래했어요. 신고서 제출하기로 한 자는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제출하기로 했는데 바빠. 그럼 딴 사람 시켜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법무사 시켜서 네가 좀 해다오.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뭐하러 왔니? 이거 내려왔습니다. 민증 까봐라. 신고하기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만 딸랑 낼 게 아니고 위임장도 같이 내야 됩니다. 누가 써준 위임장입니까?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가 써준 위임장이고 여기에는 자필 서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 대행하는 것도 제3자가 제출 대행하는 것도 뭔가를 첨부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전자문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웬만하면 우리 법에는 다 전자문서가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문서 됩니다. 의무자가 당사자든 개공이든 정정신청, 변경신고, 무효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의 제출 다 전자문서로 돼요. 근데 안 되는 두 가지. 단독신고와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 제외입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업자가 있었는데요. 업자가 바쁘대요. 그래서 업자가 소공을 시켜서 야, 네가 갖다 내라. 제출을 대행합니다. 예, 소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는 안 돼요.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공은 따로 위임장을 내라.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소공이 신고할 때는 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래서 따로 안 내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입니다. 개념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고를 할 때 잘못 썼나 봐요. 잘못 기재해서 필증이 잘못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고요. 처리 기간은 즉시 즉시 필증을 재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변경될 수 있거든요. 변경되면은요, 변경신고라고 하는 걸 그렇습니다. 역시 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고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취소 해제가 됐다니까요. 해제 등이 됐어요. 이때도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즉시 확인서 교부하고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개념을 구분하자. 잘못 기재되면 정정신청이고 변경되면 변경신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67페이지 박스에 보면 밑에 박스에 보면 공동 매수 경우 매수인의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경되면 변경 신고하시면 돼요. 변경되면 변경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감소에 의한 변경은 변경 신고로 처리되지만 지금 가로 안에 보니까 공동 매수했는데요.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됐어요. 또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바뀌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면적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변경됐다. 이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건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오른쪽 신고 내역 조사 및 검증으로 갑니다. 69쪽 해제 신고까지는 해제 신고 하나만 합시다. 해제 신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해제 제출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로 해제 신고를 해버렸어요. 개공이. 이때는 실물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업자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해버리면은요, 시스템상에는 업자만 현재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도 서명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어서 검증으로 갑니다. 키워드들만 잡아갑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등록관청한테 합니다. 등록관청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서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하고 다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 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관청이 누구라고요?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걔한테 신고해야 돼요. 예컨대 전라남도 해남에 소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남 군수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관청, 즉 등록관청이 해남 군수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해남 군수, 신고관청, 등록관청께서는 보니까 누락이 돼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 빠졌네요. 이거 다시 뭐라고 썼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요. 이게 실은 내가 알기에 우리가 알기에 이게 10억이 넘는데 5억에 사고 팔았다고 믿을 수가 없어. 따라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시오 라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그저 바보처럼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가로 4번 검증으로 갑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으로 갑니다.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니은 국토부 장관은요, 등록관청이 검증하거든요. 그 검증 결과 등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은 나한테 자료 좀 줘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검증 자체는요,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 제일 잘해요. 누가요? 등록관청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등록관청께서는 먼저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당연히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매월 15일까지 보고합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매월 15일 숫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이를 일반 국민에게도 오픈하죠. 그렇습니다. 제재로 갑니다. 제재로 갑니다. 제재는 3천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3천 자료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죠? 3천 이하 과태료 3천 자료입니다. 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3천 이하입니다. 3천 자료. 500 이하 과태료 처분은 미신고를 요구하지 마라. 미신고를 요구하지도 말고 조장 방조하지도 마라. 그러면 왜 위자료 500만 원입니다. 뭐요? 미신고예요? 미신고. 당사자가 미신고했다. 500이야. 개공이 미신고했다. 500이야. 당사자 일방이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을 거부했어요.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결국 미신고 500이야. 그리고 거짓 신고를 하도록, 신고하지 말도록 개공을 협박 요구한 자 500이야. 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도 500이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나머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도 얼마야? 500이 합니다. 500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취득세 3배 이하짜리가 있어요. 외우실 때는 거치 이렇게 외우세요. 거짓 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입니다. 무조건 3배가 아니라 이하라는 말 들어간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고는 거짓 신고인데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하고 거짓 신고 아니라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세 3배 이하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이렇게 말합니다.
묶어봐요. 어떻게 해요? 미신고하고 거짓 신고를 이렇게 묶어봐요.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한 자는 500이야 과태료. X. 미신고만 500이야. 거짓 신고는 취득세 3배야. 묶는 거 말장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과태료 부가사실 통보입니다. 과태료를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등록관청.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이 때렸습니다. 저만 한다.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됩니다. 개공에게 때렸으면 개공의 중개사무소 소재관을 등록관청한테 부가 1로부터 10일 이내 부가사실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며칠이네요? 10일 이내 부가사실을 통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서식 한번 봅시다. 서식도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매수인에 대해서 쭉 쓰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보면 외국인의 토지 매수용도, 이게 특이하죠. 한국 사람은 해당 없지만 외국인은 토지 매수용도를 거기다가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 아파트 단독 그 밖에 레저 상업 공업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로 가서 똥배기 3번을 보시면 뭔가요?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예, 뭐하고 같이 작성 방법하고 같이 볼 거예요. 자, 거기 토지면 토지의 체크, 건축물이면 건축물의 체크, 토지 및 건축물이면 토지 및 건축물의 체크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옆에 가로가 있고 토지 및 건축물 옆에도 가로가 있어요? 토지만에는 없어요. 건축물과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에는 무엇을 쓰느냐? 그 작성 방법을 보시면 작성 방법 똥배기 3번을 보세요. 옆에 작성 방법 서식 똥배기 3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놨나요?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씁니다. 단독 아파트, 연립 공장, 이종 근생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가로 안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 겁니다. 다시 서식으로 와서 똥배기 4번에는 분양권, 입주권, 신규, 기존, 분양전환, 도정법에 따른 입주권이라면 입주권의 체크,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이라면 분양권의 체크. 자, 신규 주택은 신규, 기존이면 기존, 분양전환은 분양전환. 그 중에 가로 열고 분양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분양금액란에는 대체 무엇을 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역시 작성 방법 똥배기 4번을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금액을 쓰시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씁니다.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시험 문제 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분양권 대신 입주권 대신 분양권이라고 말을 바꿔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X. 그렇습니다. 다시 서식으로 와서 서식 5번을 보시면 소재, 지목, 면적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자, 당연히 소재지는요. 토지 같으면 지번까지, 집합 건물은 동호수까지, 지목과 면적은 등기부가세요. 대장이세요. 대장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 보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 쓰십니다. 거래 금액도 쓰십니다. 자, 그 부분 확인합니다. 다시 작성 방법 5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재지는 지번까지, 집합 건물은 동호수까지, 지목과 면적은 대장상의 지목과 면적. 자,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은 가로 열고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다 제가 시험에 나온 것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할 때는 집합 건물은 뭐라고 해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 이렇게 말하면 X.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대지권 비율과 그리고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7번에 가서 보니까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전체 금액을 쓴다.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의사항이라고 있고 유의사항 5번에도 시험에 나온 지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벌칙편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